예, 반갑습니다. 일선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선생님 새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방역 체계는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시죠? 예.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국난 극복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부터 좀 앞섭니다만, 우리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정의 뱃머리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도와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의 감염병 관리 조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답변에 앞서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된 데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일선의 우리 시군 그리고 도의 감염병 담당 공직자들이 방역 담당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고, 특히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종화 의원님께서 감염병 관리 조직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는 현재는 복지보건국 내 보건행정과 속에 감염병 관리 담당 개조직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의 구성원이 있고요. 지원 조직으로 작년에 만들어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담당에는 역학조사관 3명은 별도의 인원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구성은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충북도 등 5개 도는 경남처럼 1개 담당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강원도와 충남도의 경우에는 2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단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타 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1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 되돌아보면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메르스,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했었고, 향후에도 전염병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도의 조직을 보면,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안에 감염병 관리계에서 6명의 인력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안에는 7개의 담당 부서가 편성이 되어 있죠. 이번 사태에서 보듯, 그리고 제가 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신종욱 국장님을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신종욱 국장님 1월 때부터 뵙고 난 이후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점점 말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 복지보건국이 업무에 하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상황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향후 생활방역 체계 마련과 감염병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보건국의 담당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그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재대본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어서 바로 코로나 대응 종합 상황실을 구성해서 복지보건국의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추고, 교육 나갔던 직원들을 다시 상황실로 발령을 다시 내서 얼마 전까지 상황실 근무를 통해서 감염병 코로나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상황실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5월 5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남도도 이제는 감염병 담당 조직이 중심이 돼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일개 계단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생활 방역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감염병 담당과 그 다음에 생활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별개의 조직이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그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리 관련해서 대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협의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익숙한 자료죠? 네, 많이 보던 페이지네요. 네. 예, 청년이 없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일 것입니다. 저도 우리 경남의 청년 중 한 명인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과 다르게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아주 비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애, 결혼, 출산의 3포 세대를 넘어서 저도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 소위 말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M포 세대라 불리는 현 시대의 청년의 어려움을 지사님께서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초부터 청년 정책의 사업과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하셨고요.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이 8월 법안 시행 법안이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안 시행에 앞서서 올해 초 우리 도 주요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청년 특별법 추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소위 말해 부산 찍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경남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청년특별도를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배경과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특별도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리 중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젊어서 고생하면 나이 들면 골병 든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들의 현황을 보면 2030, 39세까지 2030 세대들이 매년 경남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유입과 유출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난 2018년부터 순유출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000명을 넘어선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을 떠난 청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과 부산에 약 33~4%씩 가는데 부산을 갔던 청년들이 부산에서도 힘들어서 서울로 다시 옮겨가는 그렇게 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경남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들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서울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잘 살면 다행인데 지역은 지역대로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올라간 청년들의 삶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경남도만 하더라도 1.0이 넘습니다.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강남이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결국 수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 올라가서 열정페이냐 알바냐 하면서 서울에서도 살기 어려워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청년들도 그렇고 비어가는 지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히 우리 경남 같은 우리 부울경 동남권 정도는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에 맞서서 청년들이 최소한 여기서는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경남에서부터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경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청년특별도를 올해 도정의 핵심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지역구인 함안에서도 얼마 전 함안군의회 정금효 부의장께서 의회 발언을 통해 청년특별도 정책에 맞춰서 적극적인 우리 함안군의 사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청년 정책을 추진할 함안군 조직 개편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 경남은 청년 정책이 18개 시군과의 협업 없이는 우리 도의 청년 정책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창원과 통영, 그리고 설치 예정인 지자체가 거제와 남해, 즉 이 정도 4군데 정도가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18개 시군과의 청년 정책 협업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일선 시군이 청년 정책이 실행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시군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과의 협업을 도가 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성공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제도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가 각 시군에서도 모두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현재는 13개 시군 제정이 되어 있고요. 5개 시군에 아직 미제정된 곳이 5개인데 이곳 5개 시군도 조만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함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미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싶은 지역을 스스로 제안하고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정책 제안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이 각 시군에도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종의 청년정책 협의체죠. 이런 게 이제 8개 시군에는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10개 시군에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다행히 그 중에서 5개 시군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의 노력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청년 친화도시를 작년에 2곳을 지정했습니다. 거제와 남해를 지정해서 올해와 내년에 매년 13억 원씩 26억 원을 각각 지원을 해서 청년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활동 공간인 청년터 조성이라든지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조 체계를 잘 구성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청년 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답변 중에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추가로 2곳을 지정할 예정이고요. 이 조성해 가면서 성과가 있다면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그러한 이제 도의 이제 그런 청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18개 시군의 기초 단체장들이 어떤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 청년 사회에 좀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 18개 시군의 단체장들과도 긴밀한 청년 정책과 관련된 긴밀한 소통을 좀 해 나가 주시면 우리 일선 시군에도 조직들을 갖추고 만들어 나가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이제 각 시군의 부단체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단체장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실제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사업들을 공유하고 각 시군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청년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청년센터와 청년 일자리 프렌즈의 기구를 설치하고 청년 정책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 소속의 이니셔티브 본부장을 제외한 10명의 직원 모두가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3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정책을 구성하는 직원들이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청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력을 정규직화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정규직과 업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에 우선은 급여 차이가 너무 납니다.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보장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청년센터나 여기 예를 드신 청년 일자리 프렌즈의 경우에는 위탁 사업입니다. 매년 위탁 계획을 맺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규직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래서 만일 센터를 도가 직영하지 않으면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또 그로 인한 폐해들이 있습니다. 직접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직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규직화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임금 격차를 정규직과 그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서 여기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실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순 계약직, 그러니까 다른 일반 비정규직 형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위탁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위탁이 된다면 가능한 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랫동안 싸우면서 전문성도 가지고 그리고 일자리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